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각 지역의 농업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대 계절풍 기후지역,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 지중해성 기후지역의 농업 각각 따로 공부할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된 온대 계절풍 기후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가 동부아시아, 제일 동쪽이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위도가 낮은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은 단연코 무슨 농사입니까? 벼농사죠. 벼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옛날부터 많이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위도가 낮은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벼농사 짓기가 조건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위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중에서도 뭐가 가능하냐? 이기작이 가능해요. 이기작. 이기작은 1년에 자, 벼 한 번 심었어, 자랐어, 수확했어. 그 다음에 그 땅에 아직 한 해가 안 지났는데 또 심었어, 자랐어, 수확했어. 1년의 벼를 2번 수확할 수 있는 걸 이기작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기온 조건이 이 정도까지는 안 돼서 1년에 한 번 추수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기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온대계절풍기후지역 벼농사. 그 다음에 우리 온대계절풍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우리나라, 유라시아 대륙 동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안 지역도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 지역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넓은 땅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밀가루, 밀이 주식이잖아. 그래서 밀이랑 목화 같은 것들을 넓은 땅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기도 한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의 농업은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찝찝구리한 날씨, 맨날 흐린 날씨, 서한 해양성 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에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복습. 서한 해양성 기후는 어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내려서 흐린 날이 많아. 그러면 보통 지구상의 대부분의 농작물은요, 여름에 자랄 때 기온이 많이 올라가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여름이 어떻다 그랬어? 여름이 좀 서늘해. 사람한테는 여름이 너무 안 더우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작물이 자라야 되는데 여름에 막 기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늘한 여름에도 잘 자라는 작물들만 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냐면 밀. 그 다음에 밀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밀.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또 옛날부터 주식으로 먹었던 게 감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걸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2번하고 3번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름철이 서늘하면서 그 다음에 겨울에도 그렇게 영하까지 내려가지 않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 쭉 고르게 오죠.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요. 뭐가 자라기 좋냐면 소가 먹는 풀 있지. 목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풀들이 자라서 풀밭이 형성되기가 되게 좋아. 그 말은 곧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의 조건은 소를 키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구나.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늘한 여름에 잘 자라는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함과 동시에 땅을 딱 쪼개가지고 옆쪽에서는 풀밭을 만들어서 소를 키우는 가축 사육을 동시에 행하는 농업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발전을 했었어요. 자, 되게 간단해. 곡물도 재배하면서 가축도 사육하면서 섞어서 하네. 이런 농업을 우리가 무슨 농업이라고 하느냐? 혼합 농업이라고 하고 왜 이런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고? 풀밭, 즉 목초지가 형성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유럽 지역 사람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 인구는 특히 농촌보다 도시 쪽에 많이 몰려서 살겠지? 그래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서 특히 발달한 농업이 있으니 그 농업이 바로 무엇이냐? 낙농업, 밑줄별표, 그 다음에 원예농업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대도시 근처에서 발달했다는 뜻인가? 먼저 낙농업이라고 하면요. 젖소라든지 염소를 길러서 우유,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생산하는 걸 우리는 낙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원예농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 과일, 꽃 등을 재배하는 농업을 원예농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말한 선생님이 말한 농업들, 그러니까 낙농업이라고 하는 거, 우유, 버터, 치즈, 그 다음에 원예 농업, 채소, 꽃, 과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신선도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저기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구탱이에 가가지고 우유 만들고 버터 만들고 해가지고 대도시까지 운반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이러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구, 즉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는데, 우유, 버터, 치즈, 채소, 꽃, 과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농업의 경우에는 모두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다. 그래서 이런 농업을 우리는 무슨 성격의 농업이다라고 하느냐? 상업적 농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상업적 농업이라 그러면 무엇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걸 상업적 농업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자, 그럼 서안해양성 기후도 끝났습니다. 호남 농업이 전통적으로 행해졌고 대도시 주변에서는 낙농업과 원예 농업이 발달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농업으로 가는데요. 여기도 조금 독특해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특징은 뭐라 그랬지? 여름에는 너무 기온이 높고 더워. 여름에는 너무 기온이 높고 더워. 발음이 안 되네. 고온 건조. 반대로 여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아. 영하로 잘 안 내려가. 그러면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 겨울은 온난습윤, 여름은 고온 건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좀 와줘야 작물이 잘 자라는데 여름이 더운 건 좋다 이거야. 왜냐하면 작물들은 더워야 잘 자라니까. 근데 덥고 건조하면 잘 못 자라. 덥고 비가 많이 와야 돼.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곡물 농사를 짓기 좋은 건 온난수분한 겨울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 밀도 재배하고 잡곡 중에 귀리도 재배하고 보리도 재배하고 채소 재배까지도 가능해요. 영하로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는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름에 어떤 농업이 나타나느냐. 방금 말했잖아. 작물이 자라는데 더운 건 좋은 조건인데 문제는 비가 안 와. 건조한 거야. 그러면 아무 작물이나 그냥 내가 심고 싶어서 심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말라 죽어버려요. 골치 아프죠? 그러면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뭘 재배할 수 있느냐? 비가 많이 안 와도 잘 견디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잘 견디냐면 잎이 두껍고 단단한 애들이 잘 견디고요. 뿌리가 땅 깊숙이 내려가는 작물이 잘 견뎌요. 왜? 땅속 깊숙이 있는 수분도 빨아들여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요런 작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요런 애들만 골라서 농업을 하는데, 그러한 농업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수목 농업이라고 해요. 여름철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디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이걸 수목농업이라고 하는구나. 대표적인 작물 아마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올, 포, 오, 코. 이게 바로 수목농업의 대표 작물인데요. 올, 포, 오, 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올리브. 피자 먹을 때 올리브만 쏙쏙 빼고 먹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생긴 거.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 빼지 말고 드시고요. 자, 포도. 오렌지. 마지막으로 코르크. 얘는 먹는 건 아니에요. 와인병 뚜껑에 박혀있는 그게 코르크입니다. 올리브, 포도, 오렌지, 코르크.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는 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수목농업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온대 지역 생활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 잘 빼먹는 내용 없이 정리했습니다. 자, 3단계 미션 클리어에서 확인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랑 3단계 넘어가서 열심히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